안녕하세요. 네. 단대수고 감당하고 있는 장용훈입니다. 네. 단대수고 2학년 올라가면서 정시 준비한다고 하지 않나요? 자기는 내신은 아닌 것 같다면서? 어. 일단은 그 생각부터 좀 바꿔야 되는 게 있는데, 어쨌든 내신을 아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정시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정시 준비할 또 길이 있는데요. 근데 그럴 거면은 내신 안 하는 시간에 수능 공부를 내신만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거를 다짐을 확실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시로 가겠다는 건 내신 때 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절대로 허락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정시 가겠다 하면 내신 때 놀고요. 수능 준비를 차근차근히 천천히 합니다. 정말 천천히 합니다. 그래서 단대소고가 이제 단대소고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학교가 똑같은데요. 1학기 때는 문학만 합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문법하고 일부 독서 지문이 섞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능 칠 때 나오는 문학, 문법, 독서 요거를 2학년 때 총체적으로 보려는 게 일반적인 계획입니다. 일반적인 계획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1학기 때 보게 되는 문학인데요. 이 단대수고 2학년 문학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교과서 문학을 씁니다. 근데 교과서가 올해 바뀌죠. 올해 바뀐 거는 그 프린트에 보시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있는 문학 작품 쓰는데 거기 있는 문학 작품들은 워낙에 유명한 작품들만 모아둔 거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은 수능에 나올 확률은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뭐 윤동준이 한용운이니 대부분 다 귀에 익숙하고 들어보셨죠? 요분들의 작품들을 계속 쓰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국어 교육 과정 자체가 학생들을 전인격적인 인격체로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학생에 맞게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교과서 작품은 엄청 어려운 작품이나 새로운 작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하면 솔직히 수능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대수고 같은 경우는 부교재를 씁니다. 부교재가 이제 고3 거 기출 문제를 쓰거든요. 자, 고3 거 기출 문제도 3개년이 제일 좋고요. 조금 더 볼 거면 5개년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기출문제를 선정할지는 모릅니다. 대체적으로는 EBS 올림포스 연합 기출문제집을 가서 쓰거든요. 이거는 비교적 최근 거를 많이 넣습니다. 비교적. 근데 조금 과거 거도 넣어요. 뭐 2016년 거 뭐 이런 것도 좀 넣거든요. 과거로 가고 갈수록 자료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신 것들은 자료가 좀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할 때 보면은 프린트도 가끔 주십니다. 그래서 단소고는 1학년 때 했던 거랑 유사하게 부교재하고 프린트를 굉장히 중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프린트를 잃어버립니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친구한테 물어봐서 나 그거 좀 빌려줘라면 둘이 동시에 없습니다. 이게 미칩니다. 그리고 프린트의 가장 큰 문제는 필기할 공간이 적어요. 솔직히 이것도 애로사항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종이에다 쓰든지 뭔가 연습을 해야 되지만 안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프린트나 부교재에 충실한 문제가 나오니까 교과서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최소한 3번 이상 볼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때 준비라는 건 별다른 게 아니라 있는 거에다가 필기를 하든 메모지에다 하든 뭘 하든 간에 필기를 해야 됩니다. 손가락을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이니까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를 내려서 빔으로 써서 수업을 하시니까 선생님이 이제 말로 이렇게 수업하시면서 빔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사실 쓸만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칠판에다 적는 건 따라 적을 수가 있는데 말로 하는 건 잘 안 적게 돼 있어요. 말로 하는 걸 적는 것도 필요해요. 어떻게 적을지 모르면은 농담까지도 적으면 돼요. 무슨 수를 쓰든지. 왜냐면은 요거 스크린을 내려서 빔으로 쏘면은 당연히 분필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필로 칠하면서 필기를 하면은 선생님 판서를 해주면은 속도가 느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또 잘 안 돼요. 그리고 이 프린트나 뭐 이런 것들은 어디서 가져오냐라고 하면 이제 일부 고3 문제 출판사 같은 데에서 PDF나 이런 거 제공하는 거 있으면 띄워서 하기 때문에 프린트로 제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학교에서 수업할 때 교과서 이외의 프린트나 부교재 같은 경우는 조금 조금 소홀합니다.
가르쳐는 주시는데 자료 같은 거 이런 거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걸 잘 체크해야 돼요. 하다못해 사진이라도 찍어두든지. 이 사진이라도 안 찍으면은 이것도 답이 안 나. 근데 사진도 안 찍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다 판서를 안 하니까 잘 안 찍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말씀하신 거 어떻게든 적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2학년 때는 프린트 부교재 교과서인데 프린트하고 부교재 좀 더 봐야 됩니다. 이것들은. 교과서는 사실은 자료가 많습니다. 올해 바뀌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내부에 있는 작품들은 거의 과거 때 작품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예요. 새로운 작품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외부 작품도 가끔 나옵니다. 이건 안 배운 거 가끔 나오거든요. 안 배운 거 나올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러면 안 배운 것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도 조금 이제 자기가 내신을 공부하는 게 수능이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 들었을 때 정시 준비한다고 내신 안 한다 이런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제가 그 말을 왜 서두를 뗐냐면 단속어는 내신이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내신 공부한다, 수능 공부한다 나눌 수는 있는데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없이 자기가 하는 게 곧 수능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범위 자체가 고3 거예요. 자기가 내신 안 하고 정시하겠다 그러면 다시 또 고3 걸 풀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만을 위한 수능 수업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냥 주어진 데서 하되 이거를 생각하면 외부 작품까지 출제된다고 했잖아요. 외부 작품은 이건 학원은 다녀야 됩니다. 이거는 솔직히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학원은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외부 작품에 관련된 문제를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출제를 합니다. 요거로 이제 등급을 좀 나누려는 계산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혼자 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게 나와도 학원이 맞춰주는 개념은 아니에요. 다만 학원에서 해주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새로운 게 왔을 때 무슨 방식으로 접근하는지까지 알 수 있겠죠. 요 방식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이 있어요. 서술형이 나름 까다롭습니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글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본문에 있는 시행을 그대로 쓰라든지 본문에서 찾아서 쓰라든지 하면은 그런 거는 난이도가 좀 낮아요. 그런 걸 제외하고 한 문제 정도는 좀 어렵긴 한 세 문제 정도 내는데 세 문제가 30점이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부분 점수를 매겨요. 부분 점수를 매기니까 그것도 이제 소수점으로 부분 점수 매겨가지고 어쨌든 이제 학생들 등수는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조건이 까다로운데 이것도 결국은 거기서 주어진 키워드라는 게 존재를 해요. 뭐 비가 내린다라고 하면은 뭐 좋게 말하면 희망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 장애물인 거고 이런 거 판단하는 훈련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은 거의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교육과정이 바뀐다고 해가지고요. 대원칙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 문학 작품은 수능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옛날에 프로스트의 가지하는 길이라는 작품이 고등학교 2학년 학력평가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단 한 번 나왔었습니다. 옛날에 교과서에 반지의 제왕 실린 거 아세요? 교과서에 해리포터도 있었어요. 어느 학교도 시험지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전체 대원칙 자체가 한국 사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외국 작품이 있죠.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안 가르쳐줍니다. 친일파 작품 아무도 안 가르쳐줍니다.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 작품이 많겠습니까? 저항 시인이 많겠어요. 솔직히 저항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친일파 작품이 많잖아요. 단 한 작품도 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문학작품 공부할 때 정형화된 틀거리로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은 내신이든 수능이든 다 보입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문제 보는 건데 사실적 정보 확인을 지금 교과서에 나온 겁니다. 19세라고 하는 작품이거든요. 19세 때 자기가 반항해서 학교 안 다니고 아파트 허락받고 대관령에서 배추 농사 지어서 돈 한번 크게 벌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오토바이도 타고 막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닫고 학교로 갑니다. 그 내용 그대로 쓴 거예요. 이런 거 좀 쉽죠. 3.4점. 이런 점 하나 주는 거죠. 1번 문제 이런 거. 그 다음에 12번 문제 감상으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연 친화다, 내적 갈등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거는 좀 쉽습니다. 보면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자연 친화는 어떤 키워드로 접근해야 되느냐? 이런 게 있죠. 자연을 좋아한다라는 말이 안 나오고 어떤 특정 단어가 나올 거예요. 시냇물이 나오든 산이 나오든 산 나오면 대부분 자연 친화예요. 산을 나쁘게 쓰는 건 하나도 없어요. 물은 좀 달라요. 물은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 화자의 내적 갈등. 자, 내적 갈등은 뭘까요? 내적 갈등 무조건 선택이 나오면 내적 갈등이에요. 선택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걸 알려주는. 그러니까 이 선택자하고 요 선택자하고 차이점 아시겠죠? 요거는
소설 내용을 카피한 내용이고, 요거는 특정한 어휘가 나오기 위한 본문에 어떤 구절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시키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면 돼요. 그것도 안 되면 남으면 돼요. 왜 남는지는 아이들도 알아요. 아이들 그래서 남는 걸 그렇게 부담, 집에 가고 싶죠. 집에 간다고 해서 뭐 대단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남는 건 되게 싫어하는데 집에 가고 싶었는데 집에 간다서 뭐 별다른 건 없죠.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다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오느냐, 이런 걸 찾아보는 게 키워드라는 얘기 쓰잖아요. 키워드가 별게 아니라 그게 내적 갈등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그게 서리법에서 이런 데서 어디에 해당하느냐를 더 자세하게 배우는 게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게 고3 문학 작품으로 배워요. 부교재랑 프린트 때문에. 그 다음에 서답형 문제, 요거 보이시죠? 보면은 표기된 그대로 작성하고 조건 있고 뭐 경기체가 후렴구는 못 알아서 형식이 있는데 엄청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따라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쓰기만 하면.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은 시행을 찾아 쓰시오, 시행을 찾아 쓰시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찾아 쓰라는데 시구 찾아서 쓰고 그래요. 시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 풀다 보면은 본인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대로 쓰라고 얘기했는데 꼭 그대로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은 우리 애가 잘하고 못하는 걸 떠나서 꼼꼼하냐 안 꼼꼼하냐가 나옵니다. 근데 대다수의 남녀 차별적인 발언이지만 남자애들은 안 꼼꼼합니다. 꼼꼼하면은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소원한, 약간 경외지당하는 게 있습니다. 남자들은 막 약간 이런 느낌들이 서로 있어가지고 틀렸으면 에이 틀렸지 뭐 이러거든요. 미칩니다. 이거 틀리면 안 돼요. 하나하나가 쌓이는 거거든요. 문제가 좀 이상하면 가서 물어보라고 한다니까요. 선생님 가서 여쭤봐라. 네가 가지면 혼자 가지 말고 친구랑 두세 명 같이 가서 여쭤보면은 선생님도 뭔가 생각이 바뀌시거나 이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점수를 챙겨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혼자 갑니다. 친구랑 같이 가기 좀 그래요. 혼자 갑니다. 가서 선생님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 돌아옵니다. 그럼 제가 전화하죠. 왜 물어봤어? 근데 네 그러면 뭐라고 하셔? 아니라는데요. 왜 아니시래? 그랬더니 그거는 아니래요. 그럼 누구랑 갔어? 그랬더니 혼자 갔는데 친구랑 같이 가라고 그랬잖아. 아 그게 좀 그 가서 들은 얘기가 뭐야?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랬더니 그래 알았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조건이 까다롭다는 얘기는 아이들한테 뭔가 꼼꼼함을 요구할 때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힘들어요. 이런 게 외부 쪽인데 요거는 이제 안 가르쳐줘요. 이거는 시험 칠 때 따오는데, 이거 따오는 거는 뭐 여기저기서 따올 수 있습니다. 교사용 지도서에서 따올 수도 있고요. 부교재 같은 데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 자체들 가지고 계신 책들에서 많이 따오세요. 하다못해 네이버에 검색해서 따올 수도 있고요. 챗GPT는 안 됩니다. 챗GPT는 부정확한 게 많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은 이걸 가지고 다시 또 판단해야 돼요. 연군 지정인을 해석하려면은 어떠한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해석해서 이런 거 다시 찾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요게 없이 해석하는 키워드 찾는 방법, 요게 있어서 찾는 방법.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조금 더 많이 하다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한시가 나온 거를 원문을 갖다 준 건데, 자, 쓸모없는 보기입니다. 어차피 이 자체는 해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보면은 깜짝 놀라라는 정도 뿐이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여기는 한자를 읽을 줄 아는 아이들, 읽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내신용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능은 보기를 내더라도 반드시 문제와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내신 문제는 사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가끔 쫄려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내주면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기가 딱 봤을 때 본인이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 그러면 안 해야 됩니다. 이걸 붙들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 내신 수업할 때 사실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제가 실제로 만들었던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주면은 종류가 있어요. 일단 보면은 이해를 하는 방법. 이게 방금 했던 19세 그거로 만든 문제고요. 여기는 그 뿌리 깊은 나무 옛날 드라마 유명한 거 있었죠. 거기 이제 우리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올해 바뀝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들. 그 다음 요거는 키워드 집어넣기. 그래서 문제 종류가 조금 다양하게 많이 풀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외우는 거 있잖아요.
외우는 게 제가 이제까지 볼 때 막 그냥 무식하게 외우는 것도 사실 좋은 방법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긴 해도 처음에 오래 걸리지 두 번, 세 번 하면은 시간이 확확 줄어듭니다. 다만 너무 하기 힘드니까 이런 방식을 주는 거예요. 어느 거로 외울 수 있느냐. 어느 정도 해야 본인이 외울 때 좀 덜 피곤하고 오래 갈 수 있느냐. 이게 무작정 하면 또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이렇게 눈치 보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치를 보게 됩니다. 왜냐면은 하기 싫어하면은 안 합니다. 정말로 예전엔 하기 싫어하면은 남자들의 거친 말과 거친 터치가 있었는데 요새는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뭐냐면은 가서 구석탱이 가져가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설득하다 지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자기들이 안 지치게 해야 돼요. 이런 걸 많이 풀어보는 거. 그래서 제가 수업 끝나고 나면 1시간 동안은 의무적으로 클리닉을 시켜요. 의무적으로. 근데 그것조차도 도망치려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엄마가 밖에 계신다더니 그러면 어머니께 제가 전화 드려요. 혹시 기다리실 수 없으신가 그러면 못 기다립니다 하면 보내드리는 거고 잘 가라고 하는 거고 그게 아닌 경우는 그냥 10시에 끝난다고 생각해 주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시험 범위가 넓고 좁은 게 아니라요. 좁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말해가지고 막 재밌게 설명해주고 뭐 무섭게 설명해주고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걸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서답형 문제 방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구멍 뚫는 거 이런 것도 많이 쓰는데 조금 길게 쓰는 것도 씁니다. 좀 길게 쓰는 것도 많이 하지는 않는데 키워드는 외울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목적입니다. 그리고 외우는 것도 별거 없습니다. 고전 작품 하면 조선시대를 많이 기억하면 돼요. 고려 작품은 잘 안 나와요. 고려는 아무래도 훈민정음도 아니고 작품도 많지가 않아요. 현대로 들어오면 제일 유명한 시기가 일제강점기 있잖아요. 해방, 그 다음에 6.25, 도시화 산업화, 군사독재, 그 다음에 다문화, 다문화 사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각각 6가지 파트로 나눠서 키워드가 존재해요. 뭐 다 따지면 한 100개 넘긴 한데 사실 그 정도 많은 거 아닙니다. 수학 공식도 100개가 넘어가는데요.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은 단대소고 윗장으로 써보게 하는 거예요. 단대소고 윗장으로. 그 다음에 요게 수능형 문제인데 요게 제가 냈던 거고 요거 냈던 거거든요. 요거는 학교 거하고 똑같이 맞췄어요. 맞췄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건 교사용 지도서에 있는 거라서 제가 그거 가지고 해봤었는데 맞았어요. 그 두 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솔직히 소가 뒷걸음치다가 어느 정도 잡힌 거고 그런데 이런 것도 많이 풀어보면은 이게 뭔 소린지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왜 제가 얘기하냐면은 요걸 안 보고 풀어요. 아이들이 문제 풀 때 보면 요걸 봐야 되잖아요. 이걸 안 보고 바로 여기부터 들어가요. 이럴 때가 제일 힘들어요. 이걸 봐야 되는데 안 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제발 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라. 잘 안 읽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카톡은 잘 읽는데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못 읽어요.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그래서 사실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요번 수업할 때 제발 책 좀 읽으라고 책 읽는 방법도 설명을 해줬거든요. 잘 따라서 하는 사람이 2~3명밖에 안 됩니다. 300페이지를 3시간 안에 읽으면 돼요. 300페이지 3시간에. 텍스트는 단편소설지. 우리나라 거. 현대 단편소설. 300페이지 3시간인데 일반적으로 서점 가면 600페이지에서 많은 건 800페이지도 할 겁니다. 그거 쪼개서 보시면 돼요. 단편소설이라서 장편이 아니라 상관없습니다. 이거를 한 달에서 2달 훈련해야 됩니다. 요 방학 때 12월 달부터 했으면 딱 좋았죠. 근데 지금도 안 늦었어요. 3월 계약하는데 언제 읽어요 그러잖아요.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힘들어집니다. 300페이지 303시간 안쪽이라 말씀드렸죠? 자, 처음에 읽을 때 300페이지 6시간 읽어도 상관없어요. 10시간도 상관없어요. 3시간 안에 들어가겠다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3시간 안에 들어가서 더 읽었더니 더 시간이 안 줄어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는 이제 다른 책 보는 겁니다. 그때 다른 책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어느 정도 보다가 조금 익숙해지면 고전 들어가는 거예요. 한자 좀 많은 거. 이해 못해도 돼요. 이해 일일이 다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계속 늘어져요. 그거부터 해주는 게 좋아요. 지금 2학년 올라가잖아요. 아직 안 늦었어요. 이거를 애들한테 해주고 있어요.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다 공감하고 그러시죠? 우리 애들은 공감하고 까먹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책은요, 훈련을 해야 돼요. 1~2달은 최소 해야 돼요. 이게 시간 권역안에서 더 이상 안 줄어들면 딴 책. 가다가 안 줄어들면 딴 책. 이렇게 해가지고 권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책 한 권은 한 번 보는 게 아닙니다. 교과서도 한 번 보는 거 아니에요. 요거를 제가 애들한테 얘기해주고 사랑해주면서 이렇게 풀어주면은 이렇게 잘 돌아가죠.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소재 파악 문제. 이거는 제가 가끔가다 뭐냐면은
오늘 테스트 한 문제만 보자라고 해가지고 선지가 뭐 12개나 20개 정도짜리 가끔도 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한 개지만 선택지는 20개 정도 되죠. 이거는 이제 간혹 가다가 이벤트로. 근데 너무 힘들으니까 오늘은 한 문제만 본다 그러면 푸는 데만 한 20분 걸립니다. 이거는 재미삼아서. 근데 이것도 해야 돼요. 사실은 전체 내용 한 번에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수업을 합니다. 작년에 1학년 아이들도 수요일날 수업을 해가지고 고학생들 그대로 이제 수업하는 거 있고, 새로 오더라도 여기서 수업하면 되고요. 6시부터 9시까지 수업은 하고 9시부터 10시까지는 클리닉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은 뭐 제가 의사도 아니고 데려다 놓고 숙제를 시키든 암기를 하든 무조건 이 시간까지는 공부를 해보자. 그리고 사실 길게 공부해보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다른 거는 열심히 했을 수 있어요. 수학 6시간 해볼 수 있고 그러는데 국어를 이렇게 길게 해본 적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어는 자기가 한국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우리 애들 국어 못합니다. 영어라도 잘했으면 유학이라도 보내겠는데 영어도 잘 못합니다. 언어적 능력이 많이 힘들어요. 이게 해가 갈수록 힘들어요. 해가 갈수록 왜 그러냐면 국어에 투자하는 시간을 점점 줄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리고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으로 막 관심이 많으니까 점점 더 국어를 소홀히 합니다. 근데 대학 갈 때는 국어가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국어 쪽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남겨서 보고 요때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때 끝납니다. 아이들한테는 요때 끝난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오실 때는 이때 오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3 수능 수준의 모든 작품을 제가 다 해설을 해줍니다. 고3 거는 자료가 약간 좀 아이들 입장에서 좀 맞춰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 제가 이제 따로따로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변형 문제도 다 제가 만듭니다. 변형 문제 같은 경우도 종류별로 해서 만듭니다. 외부 작품도 가끔 집어넣어서 내는 문제도 냅니다. 많이 풀어보면 많이 이겨요. 많이 풀어보면. 말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풀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클리닉 하는 건데 질문은 언제든지 받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시간 타임 잡아가지고 요 수요일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도 제가 잡아서 와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단소고 2학년 국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